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투자가 되겠습니다. 물가 상승률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최근 실질금리의 추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실질금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금리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에서 명목금리로 4%를 준다. 그러나 당해년도에 인플레이션이 6% 일어났습니다. 그랬을 때는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2%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투자 효과가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마이너스 1.42%고요. 2022년도에는 더 심합니다. 마이너스 2.33%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투자를 잘하지 못한다면 손실이 발생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기대 수익률을 보고서 투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대 수익률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일반적으로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지만은요, 과연 적당치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바로 적정 기대 수익률은요, GDP 상승률 플러스 물가 상승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투자 수익률이 너무 낮으면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투자 수익률이 3%입니다. 하지만은 GDP 성장률이 2.2%고,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2.7%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4.9%인데요. 이에 반해서 투자 수익률은 3%입니다. 과연 올바르고 성공적인 투자를 했을까요? 그렇다면 투자 손익을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 원을 매년 3%에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 10년 후에는요, 1억 3,440만 원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물가 상승률 2.7%를 반영했을 때 실질 금액은요, 1억 296만 원에 불과합니다. 결국 10년 동안의 이자, 투자 수익은요, 296만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결과는 결국 투자 하나 마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기에다가 과세 관련된 세금도 반영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투자라고 하는 것은요, 세후 투자 수익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과세자의 투자 성과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 원을 3%씩 10년 뒤에 투자했을 때 과연 그 성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자 소득세 15.4%를 반영하고요.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했을 때는요. 원금 1억 원보다 작은 9,844만 원에 불과합니다. 결국 매년 3%에 투자했는데 10년 뒤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156만 원의 실질적인 손실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일반 과세자가 아니라 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에 투자 손익이 되겠습니다. 1억 원을 3%에 10년 동안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자 소득세 49.5%를 반영하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다면 10년 동안의 투자 수익은요,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됩니다. 8,905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1억 원을 투자해서 10년 뒤에 1,096만 원이라고 하는 손실이 발생됐습니다. 따라서 매년 3%로 투자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손실이 발생되거나 아니면 투자 효과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의 투자 수익률로 투자해야 효과가 있을까요? 먼저 일반과세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일반과세 대상자는요, 물가를 반영하고 세후 투자 수익률을 적용했을 때 10년간 5% 정도는 투자해야만 10년 후에 투자 수익 1,594만 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8%로 투자한다, 그러면 4,748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12%로 투자했을 때는요, 투자 원금의 2배, 1억 148만 원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매년 5% 투자한다면 실질적으로 투자 수익률은요, 1.490%가 되겠습니다. 매년 8%는요, 실질적으로 3.962%고요. 그리고 매년 12%는요, 실질적으로 7.257%가 되겠습니다. 반면 종합과세 대상자는 어떻게 될까요? 매년 5%씩 10년간 투자한다고 했을 때 여전히 마이너스 170만 원을 기록합니다. 따라서 5%도 안 되겠죠. 8%로 투자한다면 겨우 수익이 났습니다. 1385만 원. 그 다음에 12%로 투자했을 때도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3798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합과세 대상자는요, 매년 5% 투자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연평균 마이너스 0.172%를 기록하고요. 8% 투자 시에는요, 겨우 1.306%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12%에 투자한다 하더라도 연평균 투자 수익률은요, 3.272%에 불과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개인이 투자한다면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일반 과세 대상자는 연 8% 이상 투자 수익을 내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양호한 결과를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과세 대상자는요, 연 12%에 투자한다 하더라도 세금과 물가를 반영한다면 투자 효과가 굉장히 미흡하거든요. 자, 그렇다면요, 어떻게 투자해야 좋을까요? 바로 어떻습니까? 투자 수익률 관리하고 절세 전략을 병행하면 효과적으로 투자가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회원 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투자라고 하는 것은요, 투자 수익률만 가지고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바로 세금까지도 판단해야 되는데요. 혹시라도 절세 전략을 수립한다면 투자 성과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시 절세 전략을 세우는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요, 개인이 투자하지 않고 법인이 투자하게 만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투자 법인을 설립한 다음에 자산 운용을 하면 되겠죠. 이랬을 때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요, 법인세율 2억 원 이하일 때는 11%의 아주 낮은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투자 성과를 법인이 했을 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인이 투자한다고 했을 때 투자 손익을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이 매년 5%씩 10년간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 10년 후에는 1,841만 원의 투자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일반 과세 대상자보다 247만 원이 많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8%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는요, 5,241만 원, 일반 과세 대상자 대비해서 493만 원이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매년 12% 투자 시에는요, 1억 1,135만 원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 일반 과세 대상자 대비해서 987만 원이나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투자 수익률에서요. 자, 그래서 법인이 매년 5% 투자한다. 그러면 연평균 실질적인 투자 수익률은 1.705%고요. 매년 8%는 4.305%고 그리고 12%는요, 연평균 7.771%라서 아주 양호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종합과세 대상자가 개인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법인을 통해서 투자했을 때 투자 성과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5% 법인이 투자 성과를 냈을 때는요, 종합과세 대상자가 투자한 것보다 2,011만 원을 더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매년 8%일 때는요, 3,856만 원을 더 투자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12% 투자 시에는요, 무려 7,337만 원의 투자 수익을 더 향유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 수익률은 일반 과세 대상자랑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투자 법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투자하는 것보다는요, 투자 법인을 설립해서 투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최초에 투자 법인을 설립했을 때 자본금은 분산 설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들 지분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자녀들 지분은 95%고요. 부모님 지분은 5%만 가져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투자 성과가 법인에서 발생된다. 그러면요, 대부분의 수익은요, 대주주인 자녀 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을 실행한다면 아주 효과적으로 어떻습니까? 평생 투자 관리하고 절세 전략을 동시에 지원 관리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물가 상승률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투자하는 것보다는 법인이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